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 4월 23일 아침 간추린 시사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합니다. 국민의힘당이 검수완박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재안에 대한 수용의 주요 골자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이상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를 빼고 나머지 4개, 그러니까 즉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이 공직자는 문재인 들어가는 거예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여기에 또 문재인 또 들어갑니다. 울산선거, 공작선거 개입한 거,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이 4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검사가.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빼고는 나머지 수사는 검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권력의 국정농단과 적폐수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협치가 아닙니다. 이건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딜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기만한 아주 추악한 야합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검수완박에 반대를 외쳤나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70년 동안 지켜온 이 사법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들 수 없다. 이래서 저도 이제 반대를 외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검수완박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의 이러한 수사주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걸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검수돌박은 뭐냐면 이제 검사 돌박은 뭐냐면 검사의 수사주의권 6가지를 다 뺏지는 않고, 그러니까 덜 빼는 거죠. 4개만 빼고 2개만 하는 걸 검수돌박이라. 이건 검수돌박인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거는 시간만 유예한 거예요. 시간만 유예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완전히 6가지 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이해 불가의 국민의힘당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자유우파를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위장탈당, 민영배 씨 아시죠? 네, 위장탈당,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적폐 수사, 대장동 게이트 등의 수사를 덮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문재인 권력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반발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인 이 행위는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을 국민의힘당 당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사기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 이 권성동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에 넘겨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등에, 자당의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을 팔아먹었네요. 이거 천하의 잡농 아닙니까? 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권성동이가 윤핵관이니까. 윤핵관의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국민의힘은 이제 우파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의 원흉, 권성동이 검수완박을 야합으로 수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는 기댈 곳이 없어요. 어디다가 기대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찰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검수완박이 시기만 유예한 것이니까 헌법 소원이라도 내서
좀 반드시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장동 저격수라고 얘기하는 김은혜 씨가, 국민의힘당의 김은혜 씨가 유승민을 꺾고 국민의힘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김은혜 씨, 그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지금 초선 의원이 거물을 꺾었습니다. 이거 잔치국수라도, 이 방송 끝나고 가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행복한 뉴스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축하합니다. 국민의힘당을 떠나서 유승민을 꺾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경기도 도민으로서 매우 축하드립니다. 사실 일찍이 저는 자유파 국민을 배신하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 부역한 자는 하루빨리 사실 정치판에서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정말 질기더라고요. 보고 또 보게 되고 정말 그 생명력이 질기게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라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즉 사라졌어야 되는데 유승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승민이가 패배를 인정하고, 뭐, 패자는 뭐 말이 없어야 되나요? 승자가 말이 없는 건가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그 촉새답게 이제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잠시 기가 막혀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나는 패배를 납득하기 어렵다. 자, 요 대목 때문에 제가 이걸 뽑아왔습니다. 2016년 진박 간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윤 당선인이 보낸 자객의 칼을 맞았다. 권력의 뒤끝이 재잔하다. 장수가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또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참, 유승민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유승민의 이런 말을 남기고 싶네요. 어쩌면 윤심 따위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유승민 그만 가라. 자,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소식 훅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의 쩍벌로 지금 뭐 시끌시끌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TVN,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 아시나요? TV 예능 프로그램 그 유퀴즈, 유재석 씨가 사회 보는 그거 같은데, 유퀴즈에 출연해서 이게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후폭풍이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해당 게시판에 윤 당선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불만 표출 글이 4,900개나 쏟아졌다고 합니다. 뭐 그 불만 내용들을 보니까 그 소시민들의 삶을 다루는 방송에 출연한 윤 당선인이나 썰렁한 분위기로 응대한 유재석이나 윤 당선인을 출연시킨 제작자 등이 전부 다 타겟이 된 거죠. 이제 그러한 이 세 부류에 대한 이 불만 글이 4,900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윤석열의 어떤 이런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쩍벌, 여러분 쩍벌 아시죠? 쩍벌린 다리, 쩍 벌려갖고 다리 앉는 거, 쩍벌남. 아시죠? 이게 지금 쩍벌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이게 대선 때도 이제 그게 그 부각되어서, 뭐 지지율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양반 말이죠. 더 웃기는 거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런 지지율까지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민망할 정도의 그런 쩍벌이라면 이 사람 좀 고쳐진 줄 알았는데, 이 양반 아직도 안 고쳐진 거면 남의 말은 아예 경청도 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건 반드시 독재로 갑니다. 아무튼 뭐 방송 출연 문제야. 뭐 시대가 좀 문제, 우파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윤석열이가 우파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휘하르고 있는 권력의 실세들은 이제 탄핵 부역자들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아니니까 이제 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파의 시대가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좌파 천국일 때는 뭐 좌파가 온갖 뭐 방송을 다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뭐 출연 문제야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저거 쪽벌 저거 언제적 얘기예요? 그 대선 경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참 내가 봐도 민망하더라고요. 뭐 이거 쪽벌 때문에 그 이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뭐 대학 교수로부터 자세, 뭐 걸음걸이, 뭐 컨설팅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쪽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무튼 윤쪽벌 더는 민망하지 않게 국민들 민망하지 않게 좀 품위와 격을 갖추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외교부가 첩보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뭐 이근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쨌거나 현재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교전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인데 아무튼 참전 그 의용군으로 가셨던 분들이 뭐 뜻이 있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안전지대를 가지 말라고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이미 그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외교부에서 거기는 그 여행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게 어쨌건 간에 이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위법사항이 발생이 됐었는데 아무튼 모두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검수완박에서 검수덜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검수덜박일지라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검사들이.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그 다음에 고검장 6명 이 사람들이 우리 그 대검의 총지휘부죠. 이 사람들이 전부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공석이에요, 지휘부가.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이가 이것을 타협의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던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열렸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려고 해도 길게는 3주,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 지휘부가 없는 이 대한민국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사실 해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사인을 했거든요. 입법부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사실 고검장 6명이야 문재인 권력 또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임명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검사들이야 어차피 나가기는 했을 거예요. 그죠? 지휘부 공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국민한테 오는 게 문제 아닌가요? 권력의 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상황을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검수완박에 대한 성토와 또 이제 대한민국 검찰 대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들이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성토, 분노, 그죠? 조직 내 또 반목, 조국 검사들, 그죠? 또 조국 검사 박범계가 임명한 사람,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 이게 완전히 뒤섞여가지고요. 조직 내 반목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검수완박하면 검사들이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이런 불확실성, 이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불확실성까지 완전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의 균열까지 오지 않을까. 대한민국 검찰은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의 어떤 균열까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만든 그 모든 원인들은 사실은 문재인 일당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문재인 5년 동안 저지른 악법, 악행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해야 되고, 또 대장동 게이트 이러한 부분들,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윤석열이 싫지만은 그 사람이 보수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재명이 싫으니까 문재인 좌파 5년이 너무나 지겨워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당선인 중에서 사상 초유로 제일 낮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44%인데 2주에 떠날 사람이, 윤석열이 42%밖에 안 되고, 그 지지율 8% 이상이 빠진 게 전부 TK 쪽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대목이 매우 크고, 또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자유우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중동 하면서 오늘도 갑니다. 4월 23일 여러분 간추린 뉴스 마치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혹시 또 알림 아직 설정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댓글 하나씩 다 남겨주시고,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 제가 1000개면 1000개대로 여러분들한테 글 좀 남겨주시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오늘도 이렇게 사무실에 하나 우리 남양주 사무실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좀 더 질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 장비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또 타 방송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늘 멋진 줄토 되시고요.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